솔직히 별로 그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별로 그렇게 저거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예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말이 앞서고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저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게끔 제 역할에서 하는 게 뭐 좋지. 또 혹시 모르죠 또 뭐. Of course you can. I'm 100% sure it's the best question in the whole press conference. It's on the top, please. I can do that as well. The second best question. Welcome. You want your pen back? Thank you. You're welcome. 클럽급 감독은 한국 축구 희대의 코미디가 되었고, 클럽 감독 홍명보는 지구상에서 클럽과 가장 정반대의 주태를 한국 축구에 선명하게 낙인 찍었습니다. 클럽이 존중을 넘어 존경받는 이유는 그의 트로피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사회인으로 소속팀에 왔지만 인간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클럽을 그리고 팬들을 나아가 축구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도르트문트 감독이었던 클롭은 리버풀에 부임하고도 라이벌이었던 민헨의 패배에 농담하고 있었습니다. About the other results in this moment, so I heard Bayern lost, but I think that's not too important for us. 그가 절대로 민헨 감독으론 가지 않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리버풀을 떠나며 그는 한술 더 떠 라이벌팀뿐 아니라 EPL의 어느 구단도 앞으로 맞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혼을 바친 클럽 리버풀을 리그에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클럽과 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의 최대한의 존중입니다. 사회인의 기준에서 최악의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자금 사정이 좋은 EPL 수십 개의 팀들의 제안을 원천 봉쇄했고 스스로 말했기에 물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홍명보처럼 했던 말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수르가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적어도 클럽 감독은 살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에게 돈이 최대 목표였다면 사우디 리그로 가면 됩니다. 능력 있는 자들의 방식입니다. 어차피 갈 곳이 많기에 명예와 존중을 돈보다 앞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르는 곳이 벌 곳이 한정적이라면 당연히 많은 인간은 생존을 위해 돈이 최우선이 되곤 합니다. 리버풀의 캡틴이었던 조던 핸더슨이 사우디로 떠나받은 연봉은 최대 618억으로 알려졌고 이는 손흥민과 살라를 합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우디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고 유럽 복귀를 희망했으며 리버풀 팬들의 반응은 팀을 버리고 돈을 쫓아간 사람이라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캡틴이란 명예 대신 은퇴하고 나서도 돈을 쫓아 사우디에 간 선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축구판의 승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불명예는 영원히 이름을 따라갑니다. 홍명보 감독이 울산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눈물 흘리는 팬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클럽이 떠날 때마다 소속팀의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축구를 넘은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영표의 클럽급 감독 발언 때문에 한국 대표팀과 클럽은 링크 하나 없이 강하게 연결되는 오프닝이 일어났지만 현 대표팀 감독 홍명보의 이름과 클럽을 나란히 놓으면 그저 굴욕만이 남게 됩니다. 우승 경쟁을 하던 울산 감독은 시즌 중 구단과 팬을 버리고 대표팀으로 떠났고 이는 세계 축구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한 방식입니다. 이웃 나라의 언론은 놀라움을 나타냈고 반응은 조롱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클럽보다 대표팀이 위라는 구시대의 규정이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는 의견은 한국 축구의 뼈를 때립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스널, 토트넘의 상위팀이 아닙니다. 개별 조직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기에 반박 불가입니다. 우선 축구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국가에선 사례가 없지만 이름도 낯선 제3세계 국가에선 혹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지도 모르므로 세계 최초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펩, 무리뉴, 클럽 우선 경력만으로 현 시점 세계 최고 레벨의 감독입니다. 그들 중 시즌 도중에 다른 클럽에 팔려간 감독은 0명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과 연결된 이야기이고 팬들과의 약속과 관련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럽 챔피언에 오른 감독이라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선수도 아니고 감독이 시즌 중 이적을 감행한다면 소속팀은 새로운 감독을 찾는 시간, 강화 기간, 자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그 팀들에게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속팀 팬들 또한 그렇게 맞이한 감독에게 완전한 존중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감독은 언제든 자신들 또한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수는 판매하면 이적료라도 챙기지만 울산은 감독을 잃고 한 푼의 수익도 올릴 수 없으며 이인생 위원장에게 들은 미안하다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거론되었다. 해외 감독들보다 자신이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살케, 노리치시티 등을 맡았던 바그너 같은 감독의 커리어를 우습게 여겼기에 K리그 우승이란 타이틀을 가진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K리그 최고 선수도 유럽에선 B급이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기에 전혀 출전하고 있지 않던 박주영 위리 차출 당시 부정적인 여론에 대응한 그의 대답 중 하나였습니다. 즉, 당시 K리그 득점왕보다 유럽의 벤치에라도 있는 박주영이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완전히 모순된 논리가 느껴지시나요? 자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선 K리그를 B급이라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K리그 우승 감독이 되자 자신의 커리어를 살케, 노리치 따위의 경력보다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그가 후보에 오른 유럽 감독과의 비교에 자존심이 상했다면 적어도 살케, 노리치 레벨의 구단 감독이 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한국으로 금이 환영했다면 전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A대표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클럽은 이력서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대표팀엔 외국어를 못하는 선수를 찾기 힘들어졌지만 한국 감독 중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은 대학교 선배가 회장으로 있고 대학교 후배가 위원장으로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대표팀입니다. 해외 무대에서 감독으로 그는 그 어떤 성과도 거둔 적 없고 그 어떤 도전도 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다른 리그에서 자신만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존심 운운할 명분 따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마노에 이적 때 속았다고 맹비난했고 정작 자신은 대표팀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꾼 현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준은 한없이 엄격하지만 같은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밀면 괜찮다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홍명보의 연봉은 그동안 협상했던 외국인 감독들과 동등한 수준이라 이인생이 발표한 부분입니다. 발표대로라면 홍명보는 한국 축구를 구하기 위해 나타난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울산에서보다 연봉이 2배 가까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가 이후 한국 축구를 위해 결심했다. 아마노 때와 다르다. 대승적인 차원이다라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울산을 버린 선택, 연봉 상승 해외 감독을 무시하고 그들 수준의 몸값이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다의 해석입니다. 정말 홍명보가 희생의 감정을 품고 대표팀에 부임했더라도 영원히 축구팬들은 그 진리를 알 수 없고 선임에는 오직 불명예만 가득 쌓여있으며 고려대 파벌의 잔치, 돈, 추악한 배신만이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는 2002년 4강 캡틴 하나만으로 평생 명예를 가져갈 수 있던 성공한 선수였습니다. 감독으로의 선택들에 미스테리가 가득하고 왜 스스로 자신의 인생 커리어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그를 응원했던 팬들마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감독들은 앞서 말했듯 성적 이상의 가치를 커리어 내내 쌓고 있습니다. 이래서 2년의 노력이 아니라 평생의 흔적으로 로열티를 생성했습니다. 그 기준의 첫째에는 엄격하게 책임감과 팬들이란 축구의 양대 산맥이 존재합니다. 팬을 버리고 축구하러 떠난 감독이 어떤 결과를 쌓더라도 존중받아선 안됩니다. 애초에 볼펜 공장보다 생산성이 없는 축구라는 종목이 왜 세계적인 스포츠가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생산성이 아닌 동기부여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주말 경기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한 주의 에너지가 된다면 이는 공산품 생산보다 강하게 모든 산업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주말 축구가 인생의 낙입니다. 이제 안되겠다 싶던 사람이 혹시라도 축구를 통해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음 먹는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는 다음 세대에게 교육적 목적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팀이란 무엇인지 사람 간의 끈끈한 우정이란 무엇인지 가르치기 어려울 때 축구를 통해 표현하곤 했습니다. 인간에게 끼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빼고 나면 축구는 경마와 진배 없고 스포츠 도박만이 남게 됩니다. 자신의 클럽이 이겼다고 울고 졌다고 울고 함께 모여 환호하는 종목은 인류 역사에서 흔치 않고 그렇게 만든 축구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연고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맨체스터 공장에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메뉴가 탄생했고 아스널 무기공장 운동장에 축구공이 있었기에 북런던 더비가 탄생했습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로 갈리는 사회에서 11명과 11명이 맨몸으로 공 하나 두고 싸우는 축구는 제법 평등해 보였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팀과 부르주아의 팀, 귀족의 팀은 공평하게 FA컵에서 승부했습니다.
영국은 축구에 미쳤고 급속도로 전 세계가 같이 미쳐갔습니다. 브라질 길바닥에서 왼발로 공을 차던 아이들이 자라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을 때 잉글랜드 노동자들의 종목은 비로소 만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는 축구의 영혼입니다. 하지만 한국축구협회에게 울산 팬들은 하위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머리를 가져가도 군말 없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영국 축구는 귀족과 노동자의 경계를 허물고 성장했지만 한국 축구에는 권력층이 귀족이고 팬들은 최하위 계층입니다. 평등 또한 축구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한국축구협회에는 고려대 출신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한국의 대학교가 하나는 아니고 축구인 중 대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회장과 전위원장, 현위원장, 감독 모두가 동문인 것은 우연이라기에 어색하고 설사 우연이라도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특이점을 발견하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연, 지연, 낙하산, 제19만 챙기기는 악의 심벌이기 때문입니다. 클럽과 홍명보의 커리어를 비교하면 웃음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구에 대한 존중을 비교하면 절망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축구가 아닙니다. 저는 클린스만이 선임되었을 때도 이 정도의 비판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정 선수가 못한다고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결과가 아니라 경기 방식이 축구답지 못할 때 비판해왔습니다. 득점에 실패한 선수보다 뛰는 걸 멈추었던 선수, 태클에 실패한 선수보다 고의적으로 가격한 선수, 우승하지 못한 선수보다 사람을 우롱하고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웠던 선수를 향해선 국적이 어디든 이름이 무엇이든 동일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어왔고 그때마다 유소년들, 축구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말해왔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전략팀장으로 경제계에서 일해왔고 축구계는 제가 하지 못하는 로얄티를 창출하는 대단한 집단으로 존경해왔습니다. 제가 만드는 숫자 따위는 때론 손흥민의 미소와 눈물, 겸손한 한마디에 비하면 아이들에게 교육적 자료로 굴중분하다 여겨왔습니다. 제가 에어컨을 켜고 책 읽은 시간에 땡볕 아래에서 평생 노력한 선수들의 땀은 부끄러울 만큼 멋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지금 협회를 보며 그들은 회사 놀이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넥타이는 왜 메고 다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기업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일반적인 직업이었다면 오래전에 잘렸을 사람 천지입니다. 5개월간의 출장비만 놓고 보더라도 회사에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치스런 업무입니다. 올림픽 48년 만에 탈락, 클린스만의 위약금까지 더하면 사기업에선 존재 가치의 종말입니다. 매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칼날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해외 출장을 위해 한도가 널널한 재무팀의 버카를 받아들고 공항에서 비장했던 사회 초기가 기억납니다. 실패하면 그냥 거기서 노숙자가 되더라도 자비로 일정을 늘리더라도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회사가 주는 프레셔는 많은 기업에서 흡사합니다. 협회의 회사놀이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울산을 배신하고 떠난 홍명보가 대표팀 이후에도 K리그 팀을 맡을 수 있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고려대 출신의 산골이자 협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를 옹호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축구로 밥 벌어 먹으려면 꼭 고려대에 가라, 무슨 일을 하건 힘있는 사람 옆에서 밥을 먹어라. 맡은 직무가 있더라도 눈치를 잘 살피고 좋은 자리가 생기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장악해라. 그 과정이 대단히 멋있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사람들 전부가 너를 비판하더라도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어차피 힘있는 사람이 너를 비호해주지 약한 다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런 류의 딴 세상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축구에서 존중을 빼면 공놀이가 남게 됩니다. 한국축구협회에 무엇을 존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협회장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살아있는 한국 축구를 만날 때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